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럭키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튜브 시작하겠는데요. 매물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게 제 블로그 화면이거든요. 7스테이트 자의계약 입주 절차 꼭 보고 가세요. 내용이 있어요. 입주 절차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뭐 처음 집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전하고 방식이 많이 틀려지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셔가지고 좀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먼저 저희가 그 대림하고 롯데캐슬 입주 단지를 해봤으니까 그 입주 절차 이제 실무 경험자로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보고 가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좀 당황하시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자의계약 입주 절차 꼭 보고 가세요. 럭키 부동산은 032-514-6200번이고요. 부동산이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주 잔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입주관리센터에서 잔금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일은 잘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 전 미리 보고 가시면 고생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보시고요. 아직 그 입주 안내문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8일경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파일로 다운받아서 제가 한 번 더 만들 건데요. 요거는 이제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 이제 모든 힐스테이트는 그 가정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리빙 가이드북에서 따온 겁니다. 힐스테이트 이제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이제 입주증 발급 절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입주자 확인부터 하거든요. 입주자 확인하고 잔금 납부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돈은 오가지 않아요. 은행에서 뭐든지 이제 그 서류상으로 팩스로 전달되면 여기에서는 그 납입 증명서만 떼주거든요. 분양금 납입 내역이라고 해서 떼주는데 그것만 받으시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데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이제 여기 그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상한증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받지만 여기서 팩스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은행 번호를 꼭 기억을 하셔요. 그리고 저장해 놓으셔서 그날 전화해서 여기 그 입주관리센터 팩스 번호가 있어요. 거기 복사기에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5분도 안 돼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키불출 인수인계는 이제 열세 받으셔가지고 이제 세대로 가서 이제 올패드라든지 뭐 보일러 같은 거 도시가스도 밸브 하나 안 키면은 그날은 그냥 그 추운데 지내시는 댁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들한테 꼭 설명 들으셔야 되고요. 이제 입주증 발급 받으시면 이제 이사차가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사차가 이제 엘리베이터 이사다 보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해요. 요것도 한 2월 8일 같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는데 보통 자기 집에서 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집이면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밀릴 때는. 그래서 한 12시나 3시로 하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전셋집에 이제 집이 이렇게 이사가 서너 집 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앞에서 밀리면 자꾸 밀려지는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넉넉히 3시를 좀 권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냥 별탈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또 입주증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공교롭게 12시 반, 뭐 12시 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1시간을 꼬박 또 뒤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사가 얽히니까 3시 이제 권해드리고요. 선수관리비 이제 예치금 납부 확인 요거는 이제 그 관리실에서 우리가 모든 집을 사면 이제 관리비를 내고 살잖아요. 안 낼까 봐 한 달씩쯤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통장 이체하면은 이제 그 관리실에서 영수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랍니다. 이제 총 시간은 한 30분 남짓 걸리니까 늦어도 이제 11시 30분까지는 맞출 수 있게 오시는 게 좋고요. 이제 시간 약속도 이제 뭐 세입자랑 겹치는 경우 그렇게 11시 이전으로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입주관리센터 점심시간 12시, 1시에는 업무 보지 않으니까 꼭 11시 이전으로 시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관리센터 방문 전에는 이제 관리실 먼저
방문해서 선냅하고 관리실에 그 서류 쓰는 게 있어요. 집주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주인이 꼭 가셔서 하셔야 되니까 집주인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음식물 카드하고 관리규약 책자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1번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그 현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대리도 가끔은 해줘요. 뭐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임을 하면 대리에서도 하는데 이제 그 회사마다 틀리니까 대리는 절대 불가였고요. 롯데는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집 처리해 드렸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구역 책자 받으시고요.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입자 등은 이제 세입자는 필요한 게 이제 차량 등록도 같이 하거든요. 차량 등록 같이 하시고 또 세입자 가족 그 계약서에는 세입자 한 분만이시잖아요. 가족 그 사시는 세대 관계도 그 작성해야 되니까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 선납 영수증 이제 들고 그러면 이제 그 한 2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5평은 그거 이제 입주 관리센터로 이동하세요. 그것도 이제 입주 관리 책 입주 안내문 하면 그 중도금 이자부터 뭐 잔금 납부하는 거 해가지고 세세하게 다 은행 번호하고 그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선납도 거기에 계좌번호가 있을 거예요. 2월 8일 날 그 책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입주자 확인을 이제 하더라고요. 입주관리센터에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꼭 오는 걸로 권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확인 그 신분증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가족이 오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서 대리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잔금 및 이자는 이제 계좌이체로 미리미리 처리하시면 좋고요. 뭐 전날 돈이 되면. 근데 부득이하게 뭐 전세 같은 경우는 그날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2억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인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되면 주인이 이제 각 그 뭐 중도금이라든지 뭐 잔금 납부 뭐 세세하게 갈라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체 한도 꼭 한 3억 정도로 늘려 놓으셔야 돼요. 이건 놓치셔 갖고 시간이 지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체 한도액 같은 것도 세입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인분들도 요새는 그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꼭 그 은행을 갔는데 그래서 꼭 이체 한도액 늘려놓으시고 뭐 OTP 카드 쓰시는 분들은 OTP 카드도 꼭 한번 해서 전날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날 뭐 제가 이제 은행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사하는 날 OTP 카드를 또 이삿짐에 같이 싸가지고 난리가 나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발 사항들이 많이들 발생하니까 알아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체 한도 꼭 늘려놓으시고 안 그러면 은행 가면 요새 번호표 하면은 1시간은 그냥 그대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날 꼭 이체 한도 늘리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의외로 많아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입주관리센터 가서 이제 이체 한도 늘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이제 상환하신 은행 번호 해가지고 이제 상환증 있어도 요거를 다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팩스로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 이제 중도금 상환 영수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전산상으로 처리하고 이제 그러 확인이 되면 이제 분양금 납입 내역서라고 영수증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다 냈다는 영수증을 주는데 그 잔금 처리하는 영수증도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달라고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잔금 그 뭐죠? 그 등기 접수할 때 꼭 필요해요. 그 은행에 그 뭐죠? 잔금 분양금 납입 내역서 영수증 이게 납입 내역 잔금 처리 영수증이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등기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찍어 전세 세입자한테 줘야 돼요. 그 전세 세입자한테는 왜 줘야 되냐면 전세금을 뭐 1억씩 2억씩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럼 꼭 확인을 해요. 이 집에 입주를 했는지. 그래서 입주증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 납입 내역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는 세입자한테 꼭 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도 은행에 바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미리 잔금 대출 받아서 이제 킵을 하시는 댁들이 계셔요. 그럼 잔금 대출을 이제 했으면 잔금 상환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은행에 요청해서 꼭 받아서 전세 사업자한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두 처리하시면 이제 입주증이 나옵니다. 입주증이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 이제 짐이 미리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이삿짐 기사분한테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진행하시고 이제 킵을출 하거든요. 킵을출하고 이제 에어컨 열쇠 받으시고 하는데 이제 뭐 다른 거뭐 청소 소리나 뭐 바구니 같은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키가 좀 비싸요. 요새 그 번호키가 요거는 원패스 키라고 해가지고 한 개 35,00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키도 한 개 5,000원씩 하니까 요게 다 돈이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어 놓으면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집 임대인 임차인 드리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년 뒤에 한 분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키가 이제 보통 8개 나와요. 세대키하고 해서 요 카드키, 요 손가락만한 거 키하고 해가지고 한 8개 나오니까 요거 이제 하고 이제 에어컨은 이 박스가 크더라고요. 종이 박스가. 그래서 그냥 개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방마다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하고 이제 요새 그 진동 그 빨래 건조대가 이제 리모컨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 전자로.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잘 챙기시면 이렇게 찍어 넣어서 서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또 이제 집을 처음 사다 보니까 키를 8개를 다 안 주시고 주인분이 한 2개씩 잃어버리신다고 챙겨 놓으시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이 전세 기간 동안은 전세 세입자가 갖고 있잖아요. 입장 받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 키를 갖고 있으면 찜찜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키는 모두 건네주시는 게 맞고요. 이제 2년 동안은 전세 세입자 집이니까 그 하자 관리하는 것도 그 세입자가 이제 그 요거 킵을 받으면서 이제 세입자가 그 하자 관리 그 웹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까는 거 그거를 같이 깔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겨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는 세입자가 관리하시면 서로 좋아요. 그리고 뭐 좀 큰 하자 있잖아요. 타일이 깨져거나 뭐 벽이 뭐 누수가 되거나 이런 큰 하자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드려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뭐 걸레바지 가 뜯어지거나 뭐 벽지 뭐 도배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잔잔한 하자 같은 거는 그 하자 보수 기사님하고 이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설치해서 하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는 3, 4일 전에 예약 미리 하셔야 되는데요. 1600에 0002로 하셔가지고 이제 가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기사님하고 시간 약속 잡으시는데 뭐 이사하고 한 2시간 이상 지나서 하면 안 분주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인덕션 세대라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난방이 있기 때문에 도시 그 가스 기사분은 꼭 한번 나오셔야 되니까 인덕션 세대도 꼭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생활 안내는 이제 보통 그런데 이제 유의하실 건 첫 번째로 이제 관리실 가서서 관리비 선납부터 하시고 이제 입주관리센터로 이동하시고요. 이렇게 힐스테이트하고 자이하고 있으면 킵을 하는 곳이 또 2군데예요. AS 하는 곳도 2군데니까 내 동호수가 이제 힐스테이트인지 자인지 그거 구분하셔갖고 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이제 후설치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 에어컨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건설사에서 하는 거 틀리고 LG 틀리고 그 삼성이 틀리는데 이제 돈을 내야지 에어컨 공사가 하루 꼬박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공사가 아니더라고. 분진하고 천정마다 구멍 뚫고 그냥 바닥에 다 안전 전체 깔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분진이 그 정도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잠금하시고 하루 잡으셔야 되고요. 그날 뭐 입주 청소를 잡는다든지 이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꼭 에어컨 설치는 그날 하루 꼬박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설치 안 하신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집주인들이.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가격이 제일 싸요. 여기도 이제 입주 박람회 이런 게 해가지고 가격도 쌀 뿐더러 공사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집 입주하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뭐 2년 뒤에 한다 그러면 벽지 같은 것도 다 망가질 뿐더러 소음도 나고 소음도 드릴 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꼭 이 입주 기간 전에 잠금을 하시든 어떻게 이제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사는 잠금 치르고도
가능하니까 조율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맞추셔가지고 에어컨 일정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질 없이 이제 이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어제 이제 시세는 53평이 이제, 아니, 53제곱미터 23평이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방 2개 거실 분리인데 이제 거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슬라이드 문을 이렇게 분리해서 드레스룸이나 뭐 그 알파룸, 이제 베란다가 없으니까 창고로 사용하시게끔 만들어서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는 1층이 2억짜리 하나 있고요. 2억 3천도 이제 한 7층 이상은 있는데 거진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하루에 계약이 2개씩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빠지니까 구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고요. 저희가 입주장 그 사전 점검하는 그때는 2억에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불과 한 달이 안 지났잖아요. 그렇게 한 2주 사이에 한 3천 이상 뛴 것 같은데 저기 설날 지나고 오면은 요게 한 또 3천 이상 뛸 것 같아요. 한 이건 2억 7천 정도 될 것 같고 5구 25평은 지금 2억 7천, 2억 8천 거래되는데 3억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그 버팀목 대출이 3억 이하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여기 대림이나 롯데를 해보면 34평은 보통 보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집을 확인하시고 제일 나중에 빠지는데 84제곱미터 34평은 이제 4억 이상으로 나와요. 4억에서 4억 5천 나오는데 뭐 집은 뭐 앞이나 남향이나 좀 옵션이 많은 것들은 비싸고요. 즉 그 값대로 나가더라고요. 저층은 조금 덜 나가고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좀 4억 이하로도 그냥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뭐 4억 5천을 받겠다 하면은 그냥 4월 말까지 기다리시면 되니까 그냥 아예 내가 잔금 연체료 내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계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세금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여름 봄 이사철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빨리빨리 잘 빠지고 있네요. 힐스테이트 자의계약, 매매, 전세, 월세 저희가 이제 전화 작업 하다 보면 전화들 참 잘 받아주셔요. 그리고 되게 좀 친절하시고 좀 순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조합원들하고 그 분양받으신 분들 되게 호의적으로 잘 받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514-6200번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집주인들 일반 분양 처음 받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뭐 이거 잔금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될지, 그냥 뭐 금액이 2억 5천 원 이상 부족한데 이거를 전세를 놔야 될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은 전화 오는 거는 저거 하지 않으니까 뭐 꼭 뭐 내가 계약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뭐 계약이라는 게 저한테 상담하고 딴 데 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 자녀분들 버팀목 대출 저한테 다 상담하시고 이제 자녀분들이 딴 데 가서 계약하시는데 뭐 부동산이 뭐 다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은. 그러니까 저기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해서 잘 저기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주 여기 일을 한 4개월 하다 보니까 대출부터 이런 거는 정확히 잘 알고 거의 입주 저기 아파트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요. 거리는 조금 저희 10분 거리지만 제가 뭐 이동해서 계약서 한번 작성만 할 때 부동산 오시면 되니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입주관리센터에서 다 잔금 처리하고 제가 직접 가서 잔금 처리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